Who dare to be different? Wanna know how artists think? Can you imagine? Inspiration is everywhere and every day in your life. 예술작품 속 여성의 몸매가 말하는 것. 여성의 바디는 예술작품의 단골 소재입니다. 예술작품 속 여성의 바디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재미있는 건 바디의 형태가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서양예술과 대중매체 속 여성의 바디 쉐입이 말해주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생각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르게 보기, 20세기 전반 시대의 생각. 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비뇽의 처녀들이에요. 우린 현대미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덕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VIP 대접을 받고 있죠. 눈은 앞모습인데 코는 옆모습이고 우리도 우리가 예쁘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 모습이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자부심 뿜뿜이랍니다. 1839년 사진기가 발명되고 예술가들은 이것이 그림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 기억하시나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총 5게임 중 1게임을 제외하고 모두 이깁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은 근미래의 인간의 직업 중 많은 부분이 기계로 대체될 것을 경고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라고 어린 세대들에게 조언합니다. 19세기 사진기와 화가의 관계는 마치 21세기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바둑 게임과 비교될 법합니다. 사진은 페인팅보다 빠르고 사실적이었습니다. 화가들이 게임에서 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화가들이 꺼내든 수는 바로 표현이었습니다. 사진기는 이미지를 캡처할 수는 있었지만 대상 내면의 본질 혹은 추상적인 느낌은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화가들은 간파했습니다. 첫 단추는 파리에서 활동하던 폴 세잔이 끼웠습니다. 세잔은 대상의 외면보다는 내면의 본질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재구성된 이미지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인들의 눈, 코, 입은 거의 그려지지 않은 비완성에 몸은 구와 원기둥에 가까운 추상형이었습니다. 이전 시대에 그려진 르누아르의 목욕하는 여인과 비교해보면 세잔이 인체를 단순한 추상 형태로 그렸음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색도 본연의 색에 푸른색, 갈색, 녹색과 같은 자연색이 가미되었습니다. 이같이 그의 새롭게 보는 방식은 현대미술의 씨앗이 됩니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세잔 선배님의 새로운 시도에 크게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킵니다. 이후 피카소의 그림 속 여인들은 원근법의 틀에서 벗어난 기하학적 추상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마티스는 대상으로부터 고유의 색을 해방시켰습니다. 여인들의 몸 색깔이 분홍, 초록, 노랑, 말은 좀 안 되지만 사진보다 훨씬 표현력 있어 보이지 않나요? 동시대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클림트와 에곤 실레도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독자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남깁니다. 이렇듯 20세기 전반 예술가들은 재현이 아닌 표현을 위해 각자의 안경으로 다르게 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긴 시간 유럽의 예술사를 지배해온 보수적 틀을 깨는 진보적 관점이었습니다. 1920년대 이끌은 나야나 플래퍼. 안녕하세요. 전 1920년대 미국의 원조 이끌 여배우이자 플래퍼 스타일의 아이콘 클라라 보예요. 저처럼 마른 몸매와 짧은 보브 헤어 스타일은 바로 플래퍼 스타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플래퍼 스타일은 1920년대 서양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플래퍼들이 독립심을 갖춘 최초의 모던 여성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성들이 직업 일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속화시킵니다. 1920년대에 여성의 자립은 한 걸음 더 진보하여 투표권도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사회적 상황은 플래퍼 걸의 등장 배경이 됩니다. 그들은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사고하였고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전통 스타일을 깨는데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볼륨 있어 보이는 가슴에도 집착하지 않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가 하면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올려 종아리를 드러냈습니다. 과감히 코르셋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는 브라와 란제리로 대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술과 담배 그리고 재즈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플래퍼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바로 이 당시에 활동했던 디자이너예요. 당시에 혁신적이었던 그녀의 패션 디자인은 꽉 조이는 코르셋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1940에서 50년대 이후 다시 큰 가슴과 힙, 잘록한 허리가 유행하게 되고 마릴린 먼로와 리즈베스 테일러가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1949년 마텔사는 바비 인형을 출시합니다. 다양성의 시대, 20세기 후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들의 생각.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 발현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우린 왜요? 혹은 이게 정말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거나 혹은 기존의 창작물을 리메이크 혹은 리믹스하여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비너스를 보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같이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이 몸매가 진정 선사시대 여성들이 원했던 몸매일까요? 사회의 요구에 의한 희생의 결과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혹은 조각물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창조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미국 팝 아티스트 제프 쿤스는 빌렌도르프 비너스 조각을 반짝반짝 빛나고 섹시한 21세기 버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영국 모델 트위기는 1960년대 유니섹스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여성들이 근육줄의 몸매를 다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입니다. 여성들의 바디 쉐입은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상적인 1%의 몸매가 정답이고 나머지 99%의 몸매는 오답인 줄 알고 살아왔었죠. 다르다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2014년 빅토리아 시크릿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지구상의 1% 정도밖에 안 될 법한 몸매를 완벽한 바디라 규정지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고 브랜드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는 잘 나가던 브랜드가 내리막을 걷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에어리라는 바디 포지티브 속옷 브랜드의 광고입니다. 바디 포지티브란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브랜드 철학으로 마켓에 진입했고 런칭 이후 꾸준히 마켓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시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예술작품과 대중매체 속 여성의 바디 표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 코, 입, 바디 비율과 피부색. 여성의 외형은 크게 변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린 참 다양하게도 표현하여 왔네요. 그렇다면 미래엔 우린 여성의 바디 쉐입에 대해 과연 어떤 변화된 생각과 가치를 품게 될까요? 그리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과연 어떤 형태로 그것을 녹여낼까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Art is it. 예술이지.